자, JBS 공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간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꿈을 꾸고 사십니까? 살다 보면 상처받고 그래서 아프고 힘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젊은 나이에 CEO가 되어 현재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현재 사임당 홈케어 대표님으로 계시는 김계환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의상이 또 워낙 빨간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사임당 홈케어의 대표 김계화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그 사임당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브랜드인 것 같은데 어떤 뜻입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게 사임당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성모라는 이름으로 제가 종교 쪽에 가까운 걸 썼는데, 예. 대중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조금 이름이 그런 네.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남편과 여행 중에 오죽헌의 강릉에 들렸다가 사임당 동상 앞에서 제가 저기에 누가 되지 않는 저기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사임당이라는 상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우리 그 대표님 프로필을 들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이걸 오늘 하루 종일 읽을 수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십니다. 또 워낙 그 하시는 일도 많으셨고, 아까 제가 젊은 나이에 CEO가 됐다고 하시는데 젊은 나이라면 몇 살에 CEO를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26살이요. 26살이요? 네. 아니 그러면 결혼을 하시기 전 아니요. 결혼하시고 결혼은 이제 24세 하고 25세 첫 애를 낳고 예. 그리고 나서 26세 처음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셨어요? 펜시점 쪽을 했는데 그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도장 요만한 거 빨간 도장 새겨주잖아요. 뭔지 근데 제가 뭐 때문에 도장집에 갔는데 도장을 하시는 아저씨가 예. 사장님이라 그래야 되나? 저보고 이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대성을 할 텐데 왜 저보고 그 집에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갖고 계시는 달란트가 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 선물 용품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펜시점 잘 되셨어요, 그때? 되게 잘 됐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가슴이 뛰지가 않았어요. 일을 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여기 샵에서는 사장님만 문제가 있다 했어요. 다 잘 돌아가고 잘 되는데 제가 거기에 적응이 안 되고 제가 가슴이 뛰지 않아가지고 해다가 제가 원래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잠깐 했었습니다. 한 3년. 그러면 그 이후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이라 할까요? 그 개원을 하셨다고. 어린이집은 제가 이제 그 펜시점을 하면서 유아원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를 줬다가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영유아 보육법이 생기기 전 89년도부터 어린이집을 처음 시작했죠. 그게 코드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펜시도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그렇고 산후도 그렇고 다 뭐랄까 새 생명을 잉태하고 어린 아이들을 주로 이제 타겟인 것 같은데 그 코드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업이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이후에 펜시점 하시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하시고 이제 산후조리원을 개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고 그 산후조리원 앞에 어린이집이 영아 전문 어린이집이 있어요. 아마 지금 아마 한 200개 정도, 250개 그렇게 될 건데 제가 100개 정도까지는 사임당 영아 전문 어린이집 직접 다 관여해서 했죠. 근데 그 많은 일을 하시다 보면 의욕은 앞서나 체력이 안 되거나 내지는 뭐 가족의 반대, 바쁜 엄마, 바쁜 아내. 이게 사실 집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은 코드 같은데 그걸 어떻게 다 극복하셨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는 반대가 심했어요. 처음에 일한다 할 때는
애를 데리고 가고 본인이 공사라서 5시면 퇴근을 하는데 본인보다 먼저 집에 와서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막상 제가 일을 시작하고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지원해주는 지원자가 됐죠. 딸한테는 조금 미안하고요. 그러면 지금도 저 남편분께서 계속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러십니까? 저희는 부부도 괜찮지만 부부보다 일 파트너로 더 잘 어울려요. 잘 맞고요. 그냥 동료애로 사시는. 맞아요. 아니, 남편분이 들으시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럴까요? 그냥 네. 친구 같고 그냥 직장 동료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쭉 일을 해오시면서 나름 어떠한 목적, 목표, 어떠한 본인만의 어떠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적 때문에 한다. 예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나는 돈 때문에 합니다. 내지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신 적도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그래서 뭐 가업을 이어받아서 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의 어떠한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일까? 패러다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돈은 아니에요. 네.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저는 그래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가슴이 뛰고 제가 가슴이 뛰어야지만 그 일을 할 때 행복해하고 돈보다는 어떤 그 제가 일을 왜 하게 됐냐면은 제가 사택에 살다 보니까 네. 그 많이 뭐 대학원 나온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아까 재래시장을 좀 좋아하는 네. 그런 거가 있는데 재래시장 갔을 때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데리고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저기 때문에 정말 좋은 여자를 위한 어떤 그런 아기들을 위한 그런 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오시면서 많은 일들 하시는데 시낭송가로도 또 활동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26살부터 오너 생활을 해가지고 올해 말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2, 3년 정도 약간 안식년 비슷하게 예. 조금 쉬어줘서 일을 좀 많이 줄이고서요. 그러면서 힐링으로다가 우연히 어느 시인님을 만나서 시도 쓰게 됐고 또 제가 학교 때 그 꿈꾸었던 어떤 감성 그 부분도 터치가 되어서 네. 신앙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체력으로는 안 딸리세요. 걱정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유 조그만한 그 여자가 어떻게 이 많은 일을 다 할까? 남자 장정이 10명 써도 하고도 남을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안 되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메모를 해가지고 제가 우선순위에다가 어떤 일을 새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네. 아주 집중하는 게 있어요. 집중을 해서 이걸 어떻게 분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끌어갈까 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다 해서 나누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하루 하는 일이 그 일을 가장 먼저 점검을 합니다. 아까 영화 전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영화 전문 학원이라는 게 별도로 따로 있는 건가 보죠? 어린이집이 있고 영화 전문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요? 네, 제가 어린이집을 초창기 할 때 저희는 이제 어린이집이 200명 시설이 있었고 150명 시설이 있었고 40명 시설 해가지고 3개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혼합 연령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이 크니까 거기에다가 기어다니는 아가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꼭 받아야 됩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방과후 교육원으로 또 받아야 돼요. 근데 유아교육과 그 공부를 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영아애들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나라에는 조금 반기를 든 거죠. 영아 전문이라는 어떤 그거로다 해서 정말 딱 20명. 또 하나의 집을 옮겨온 것 같은 그런 적으로다 아파트를 완전 이렇게 어린이집 시설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아이들 볼 때 웃고 말 잘 듣는 아이는 이뻐해도 우는 아이는 정말 내 자식이라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만 이 몇십 명 모아놓고 그러려면 와 이게 듣기만 해도 아주 어질어질할 것 같은데 그거 버티시거나 그게 천성에 봐주세요. 좋아하면 가능해요. 이게 그래요? 실은 이제 저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둘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막내를 되게 예뻐하는데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엄마는
엄마 손주가 아니어도 다 예쁘잖아.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원래 그렇게 천성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업으로 삼아서 매일같이 그 말 그대로 저 기저귀도 갈아줘야 될 테고 늘상 엄마 보고 싶다고 칭얼거리는 아이들 몇십 명을 몇십 년 동안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그 김 대표님의 화려한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정치인의 꿈을 갖고 선거에 한번 도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정치를 꿈꾼 적은 없었고요. 예, 예. 제가 홍콩을 갔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차로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 어떤 젊은 여자가 굉장히 젊었어요. 젊은 여자가 지금 그러네요. 저와 같이 빨간 옷을 입고요. 예. 빨간 차를 세워놓고요. 선거 유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젊은 여자가 선거에 뭐 나온다 그런 거 거의 상상하기 힘든 때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거를 딱 보는데 예.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우연하게 저한테 그거를 바로 위에 이렇게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저보고 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남편하고 이게 타협이 안 돼가지고 정말 선거 등록 하루인가 이틀 전에 남편이 그렇게 꼭 해야 되겠으면 바닥부터 시작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저기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당선이 되셨었나요? 결과는요 낙선이에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 비 오는 날 이렇게 몰표라 그러죠 옛날에는요. 네. 저는 이게 선거 유세를 하고 다니는데 정말 발가락이요 잘 많이 안 걸었기 때문에 물집이 막 다 잡혀가지고 터지고 그래서 비만 오라고 저는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제 비 오는 날이 그 사람들한테 정말 선거 날이었나 봐요. 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했는데 그쪽에 표가 되게 많고 대신에 저는 선거 비용을 별로 안 써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보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등 했습니다. 약간 차이로. 그런 아쉬움 때문에 네. 한번 또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아니 아예 꼴등을 했으면 괜찮은데 아슬아슬하게 2등 했으면 그런 욕심이 날 것도 같아요. 그 선거를 치는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남편 항상 옆에서 저랑 같이 많이 움직였는데 제 동생은 어느 날 보니까 제 애인이 돼 있었고 예, 저 여자는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 돈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닌데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옷을 몇 벌씩 맞춰가지고 돌아가면서 입는다. 예. 뭐 그런 것서부터 아무튼 되게 저기가 많았는데 딱 끝나고 나니까 되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예. 홀가분하기도 했고 굉장히 기분은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많은 또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는 김계화 대표님의 사진으로 만나보는 토크 시간인데요. 자,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2015년 창조 경영인 대상을 수상을 하셨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네. 수상을 했던 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업적인 그런 쪽에서. 네. 예. 아니 근데 사실 저런 상을 누구나 다 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역시 그 지역 활동 내지는 또 사회에 기여한 바가 워낙 크시니까 저런 상도 또 타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이게 바로 신지식인상 탔던 그런 수상 영광의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요건 가장 최근인데 네. 실은 이게 오래전에 신지식인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됐다가 그때는 못했어요. 그랬다가 올해 인증을 받게 돼서 예.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것보다도 가장 뜻깊고 보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만큼 또 비주얼이 강하고 또 확실하고 공신력이 있는 또 상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야기. 같은 건데 어느 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보니까 아마 학교 친구들이 학교에다 압박을 해가지고 저걸 걸지 않았나. 그렇군요. 나는 지나가면서 저런 현수막을 보면 웃으면서 지나갔거든요. 저런 것도 있구나 하는데 제가 저걸 받고 보니까 좀 기분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아니, 참고로 저희 집안에도 저거 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렇게 현수막을 우리 저 충남 예산의 그 거리에다 다 붙여주셔가지고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뿌듯하셨겠어요. 저런 거 보시면. 그러잖아요. 제 아우가 그래서 아유 동창 친구들이 되게 좋은 친구들을 줬다고. 그렇군요. 자, 다음 사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프로필 사진 같기도 하고 사무실일까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저희 집 이제 서재에도 저책이 있고요. 예. 거실에도 있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오늘도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요. 외출하기 직전, 나오기 직전에 저기서 사진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 컷을 찍고 나옵니다. 저게 뭐냐면 저희 회사 사보예요. 증문동이라고. 그러면 저렇게 한번 저기서 찍으시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어떤 다짐이 되고 뭐 힘이 되시고 그렇습니까? 특별한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꼭 저 앞에서 사진을 찍게 돼.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오늘도 화이팅. 저 배경을 사진 말고 남편분으로 하거나 그러실 의향은 없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저희 남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일하고 남편하고 누굴 택할래? 그거는 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랑과 야망을 다 한꺼번에 갖고 계신, 어떻게 보면 욕심쟁이 같기도 하세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 사진은 또 어떤 사진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 지금 이제 성당을 다닌 지가 30년 됐네요. 근데 저게 꽃동네예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많은 애들이 입양돼요. 네네네. 그래서 입양 그쪽에 우리 복지기금이 회사에서 모으는 복지기금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복지기금을 저쪽에 후원회로 갔다가 수녀님하고 찍게 됐던 사진입니다. 굉장히 그런 뭐랄까 아주 뜻깊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가서 봐. 손녀가 아이 손자예요. 손자. 네. 네. 근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예. 저기 머리에다가 물수건을 두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장난삼아 일본에 가면 저렇게 하고 어서 오세요를 이라사이마세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끔 이라사이마세. 그래서 제가 쓴 저기 시가 있어요. 손주를 위한 기도인데 저희 회사 쪽에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만 바꿨어요. 저 김 대표님이 쓰신 시가 예. 어떤 기준이 됐겠군요. 그럼 사례가 됐고. 그걸로 해서 했는데 좀 기존에 나와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너무 무거워서 저희는 저걸로 씁니다. 아까 그 이 아이가 이 아이인가요? 그러면은 저 큰애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자녀분들하고 손주분들 사진이군요. 딸하고 사이요. 뭐랄까 엄마 쪽일까요? 아빠 쪽일까요? 따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신 걸로 봐서는 엄마 쪽 같기도 하고. 닮은 건 아빠를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단란한 가족처럼 보이십니다. 자, 이거 가스와 이게 국내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파타고니아 쪽에 있는 아르헨티나 그쪽에 있는 빙하예요. 예. 저는 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앞산만 올라가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해는 아웃도어를 입고 간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 모레노 빙하를 트레킹 하는 건데 자신이 없어서 저도 안 할까 하다가 하니까 해볼만 하더라고요. 오, 대단하십니다. 저런 그 사진은 또 저런 곳에 가서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모습 같습니다. 저기 물이 진짜 맛있어요. 물이요? 예, 물이요. 빙하에서 그냥 떠먹는 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만년 전에 마시겠군요. 그렇죠. 만년설이니까. 네, 그렇군요. 아니, 제가 아까 그 외국 빙하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남편분하고 40일 이상 유럽 투어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서 40일 동안 직장을 떠나서 자리를 비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떤 용기로 갔던 겁니까? 제가 이제 그 유럽은 서유럽, 동유럽, 북유럽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돌았고 저 남미 쪽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데가 아니고 패키지로 가게 되면 정말 몇 군데 점만 찍고 오기 때문에 제가 좀 원래 제 꿈 중에 하나가 우수아이에 가서 이 말을 하면 조금 재밌는 적인데 꽃게를 먹고 오는 게 꿈이었어요. 꼭 찍고요. 근데 그날 꽃게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갈 때 사실은 많이 어떤 회사나 집을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남편하고 저하고 떠날 때 우린 지금부터 41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 그래서 제가 마젤레나 해협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생겼어도 한 번도 날아가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정말 마젤레나 해협에서 날아가가지고 바람에 저쪽에 가서 떨어져 꽂힌 적이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여행하시면서?
있었죠. 강도도 많이 만나고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털리지 않았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데는 특히 많이 위험해가지고 밤에 해변에서 이만한 칼 들고 아이고. 네, 온 그런 강도도 만나고 그랬는데 생명에는 아무 적이 없었고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그때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추억에 젖어서 한 번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거의 이렇게 많이 도는 이유가 저희 회사 쪽에서 해외 파견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제가 가보지 않은 나라를 자신 있게 어떤 산후관리사를 가보세요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리 답사 찾았다. 네, 그런 저기로다가 쭉 거의 다 돌았습니다. 이제. 여행을 다니시고 특히 여행지가 이렇게 남미나 이런 유럽 쪽으로 가시면 어떠한 여행이 주는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 그런데 한번 갔다 오시면은 기분 전환도 되시지만 사업적인 구상도 떠오르시고 그러기도 하십니까? 그렇죠. 네,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거가 아까 제가 선거도 제가 대만에서 그런 부분을 느꼈다고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본 거 이상은 못 큰다고 생각해요. 보는 거가 백문이 불여일견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이렇게 뵙기에는 굉장히 엘레강스 하십니다. 너무 지적이시고 엘레강스 하셔서 정말 시장이나 가실 법도 안 하고 어디 오로지 백화점에서 나는 공주예요 이러고 사실 분 같은데 평상시에 뭐 스트레스, 쇼핑, 뭐 힐링 프로그램 어떻게 아까 잠깐 듣자니까 재래시장도 잘 가신다고. 제가 그거는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이제 재래시장을 많이 가요.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받고 오죠. 그런데 가면은 여행도 다니고 재래시장 가면은 어떠한 거기만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영감, 소재 뭐 이런 것도 자꾸 떠오르니까 더더욱 가게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요. 내가 모르는 그 언어를 듣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군요. 이거 어쨌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상 여자야 할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되는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정 10명이서도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는 것 같고 김계화 대표님께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대한민국은 더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게다가 산후조리도 그냥 산후조리가 아니라 출장 산후조리를 간다. 산모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산후조리원은 199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제 2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저걸 한지 그래서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산후조리원 하면은 일본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일본은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저희가 가서 후생성이라고 아미고 후생성에서 저희를 초청을 해서 그쪽에 가서 세미나도 해주고 그런 오히려 전수를 하고 왔죠. 그쪽에는요. 그러시군요. 정말 대단하신 그리고 그 출장 산후조리는 이제 산후조리원을 하면서 이게 산후조리원은 첫째 아기들을 가진 산모들한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제 둘째 아기가 있는 경우는 그 큰 아기를 대부분 이모네 집, 할머니네 집, 고모네 집 막 이렇게 돌다가 오게 되기 때문에 그 아기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맞춤 서비스로 해서 출산 산후조리를 많이 거기에 관련된 책도 좀 여러 권 쓰셨죠? 책은 산후조리에 관계된 거가 2개요. 그리고 이제 교재를 좀 교재를 많이 쓰셨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산후조리 그거 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이라면 여자라면 자연스럽게 임신을 해서 또 뭐 병원에 가서 아이를 놓고 뭐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산후조리 이게 정말 중요한 거인지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 그 시골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딸을 낳는데 미역국도 못 먹고 그 다음날 호미 들고 밭에 가서 일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낳은 며느리는 뭐 미역국에 뭐래고 뭐랬다더라 이렇게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랬는데 산후조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그 어린이집을 아까 여러 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어머님은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고 한 엄마는 시어머님이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둘이 다 산후조리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한 분은 친정어머님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한 분은 이렇게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두 분이 다 산후조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점점 갈수록 사회가 이렇게 핵가족화가 되면서 이 누군가가 전문적으로 해주는 어떤 산후조리 산후조리 기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예,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렇게 여성분들이 그 산후조리를 잘 해야만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까지 온 가족까지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와 국가까지도 다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해가지고 고민이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가 많이 없어서 경제 성향도 그렇지만 심지어는 군대에 가는 사람들도 그렇죠. 나중에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많이 저출산이 심각한 편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제가 96년도에 처음 할 때만 해도요. 한 70만 명, 한 해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한 70만 명 됐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한 40만? 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점점 줄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 예. 아니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애를 잘 놓으라고 예. 결혼을 뭐 안 한 사람한테 억지로 결혼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난 사람한테 또 나라고 이거 그렇죠.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할 텐데 예. 인구 정책에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도 관여하시고 그런 일도 하십니까? 단순히 아니면 그냥 아이만 놓고 산후조리원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제가 정책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예, 그건 아니고 네. 이제 좀 더 어떻게 하면 산후조리를 전문화되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러니까 좀 더 옛날에 어떤 민간에 의한 그런 거가 아니라 전문화된 산후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죠. 저도 자녀가 둘인데 정말 그 그러시군요. 산후조리를 잘 해야만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대부분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예. 나중에 뭐 어디가 아팠다더라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뭐 애가 어떻게 됐다더라 그렇죠. 내지는 산후조리를 잘 못했지만 아이는 별로 뭐 큰 탈이 없었지만 그때 여자들한테 서운하게 해가지고 평생 남자들이 밥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경우 봤는데 네. 여자들이 보통 아이를 놓고 나면은 남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 다 잘해야 되겠지만 요즘엔 남편들도 출산 휴가에다가 뭐 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과 달리 남편들도 많이 참여율이 높나요? 어떤가요? 참여율이 굉장히 높고요. 음. 이렇게 출장 산후조리 쪽이 저기 한 거가 아빠가 같이 참여율이 높고 예. 또 아기도 이렇게 떼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애도 같이 할 수 있고 이 산후조리 그리고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집안일에 대한 거 잘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산후관리사를 파견하기 전에 그 교육을 단계별로 해가지고요. 승급시험 그런 것도 있고 1:1 맞춤 서비스로 해서 진행을 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옛날에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 그래서 어떤 산모가 어떤 체질상 어떤 몸보신을 했으면 좋은지 아이한테 어떤 이유식을 먹이면 좋을 건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그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유전적인 본능을 그때 잘 해줘야만 아이나 산모나 더 나가서는 국가가 발전될 거라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선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뭐랄까요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뭐 정치에는 뜻이 없다고는 하나 누가 또 콜을 하면 정치에 가실 수도 있으실 의향은 또 있으신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콜은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콜은 여러 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래서 저보고 저는 비즈니스가 좋아요 했더니 저보고 이기적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근데 정치는 또 정치할 사람들이 따로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가정이 또 행복하면 사회가 전체적인 거가 안정되고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성과 아기들을 위한 그쪽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 펼쳐지는 그 청사진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시죠. 지금 뭐 물론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여성에 관련된 모든 건강의 것을 다 케어를 해주시는 사업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 뭐랄까요 매니아라고 할까요? 뭐 그 지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 명칭을 잘 지점 원장님들이요. 지점 원장님도 이분만 해도 굉장히 많으시죠 지금. 전국에 지점을 그렇게 많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저기는 아니에요. 네. 앞으로 올해 네. 더 많은 그 영향이 많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명에 또는 그게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경쟁적으로도 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못 하신 이야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마저 해주시지요. 제가 3년 정도 약간 안식년 비슷하게 쉬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한 거가 저희 보니까 산후관리사를 처음 뽑을 때 네. 출장산후조리를 시작한 지가 10년 됐어요. 예. 올해가 11년째인데 55세까지만 뽑았는데 지금 점점 연령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네. 지금은 거의 60, 그래도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하고 같이 저도 75세에 은퇴를 할 테니까 원장님들도 저랑 같이 75세에 은퇴를 합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산후조리에 예. 관계된 전문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지금요? 없죠. 아. 저희는 지금은 이제 전문가 가정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모든 거를 통합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산후조리 전문 학교를 만들고 싶고 지금은 그리고 지구촌이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해외 쪽 파견을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네. 농반, 진반 제가 우리 관리사님들한테 관리사님들의 절반은 한국을 지켜야지 되고 아하. 절반은 해외 쪽 산후관리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렇게 큰 꿈을 이루신 것이 실현이 되면 남자들도 더 참여하고 이제 애는 나 혼자 낳느냐 그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같이 동참하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면 아마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도 더더욱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미치시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뭐랄까요 건강하셔야만 본인이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김계화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해피 바이러스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진심으로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